안녕하세요, 동기부여입니다. 솔직히 요즘 부업 영상들 매출이 얼마다, 월에 몇천만 원씩 벌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초보 입장에서는 영상 다 보고 나면 막막한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는요, 아예 생초보 기준으로 차근차근 따라오실 수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잡지식들만 많이 있고 진짜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영상은 없더라고요. 특히 학교 장터는요, 실제 제 강의를 들으신 대표님 중에 농사 지으시면서 시작 2주 만에 순수익 350만 원을 번 대표님, 시작 4개월 만에 870만 원을 버신 대표님들도 인터뷰를 해주셨죠. 지난달에는 10개월 만에 순수익 1000만 원 돌파하신 수강생 대표님도 계십니다. 아, 나도 온라인으로 돈 좀 벌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온라인 사업이 처음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장터모님과 함께 이 영상만으로도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볼 겁니다. 사실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지만 정말 돈 버는 방법은 몰라서 아둥바둥거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맹세를 했거든요. 돈에 구속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과거의 저처럼 간절한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진짜 무기를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근데 세상에 돈 버는 법은 진짜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왜 하필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진짜 부업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온라인 판매로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오프라인은 자본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시장은 수익이 불어나는 속도와 한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블로그나 유튜브는 수익화까지 최소 6개월은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랬고, 갑자기 채널이 정지되거나 플랫폼 안에서 노출이 안 되면 리스크가 정말 커요. 온라인 판매는 비교적 즉각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약간 노력에 대한 그런 보상이 좀 빠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돈이 벌리면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폭이 크기 때문에 평범한 개인이 가장 빠르게 월급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그럼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안에서 좀 잘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뭔가 하나씩 막 비교를 하면서 뭔가 또 그리고 기초부터 알려준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영상들 막 봐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되게 고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많은 분들이 온라인 판매라고 하면 겁부터 먹거든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어떤 시장을 선택하든지 각각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나한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원하시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남는 시간에 조금씩 해서 월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 막 월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적게 일하고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적게 일하고, 둘 다. 하루 한두 시간으로. 네, 역시. 애기 있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좀 직장인 분들은 짧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업들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에 제가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는 월 500 정도를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즘 많이 하는 온라인 판매의 대표적인 형태를 하나씩 쭉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게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완전 생 초짜가 네. 이 영상만 보면 월 500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것만 본다고 해서 바로 500을 버는 건 불가능하고, 진짜 아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를 설명해 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월 500은 좀 아쉽고 그럼요. 어렵고 오케이. 미안합니다. 현실적이시네요. 그럼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쿠팡, 네이버, 학교장터, 해외구매대 어딜 가든 이 6개의 단계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조달, 그러니까 내 상품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상품 등록, 홍보, 주문 처리, 교환 반품, 그리고 마지막 사후 처리, 다른 말로는 이제 정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이지 모드로 가느냐, 하드 모드로 가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우선 상품 조달은 사입과 위탁, 생산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탁은 재고 없이 도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제품을 내 쇼핑몰에서 조금 마진을 붙여서 올리는 거죠. 위탁의 최대 장점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빵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싸게 가져올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중간 유통 과정이 하나 더 끼게 되는 거니까요. 사입은 제품을 사와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때 물건을 좀 더 싸게 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오픈마켓 좀 위탁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같이 막 스마트 스토어 호황기 시절에는 위탁으로 대부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격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은 요즘 위탁을 좀 안 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쿠팡, 네이버 이 둘은 거의 비슷해요. 요즘 또 로켓크로스 정말 핫하잖아요. 요즘 네이버에서도 N배송이라고 쿠팡과 같은 구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G마켓 11번가 등에도 거의 비슷하지만 당일 배송이라는 점 정도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네이버까지 말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쿠팡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쿠팡, 로켓배송. 저 네. 진짜 요즘에는 쿠팡 없어 진짜 못 살아요. 오늘도 문 앞에 쌓여있던 그럼 이제 방송까지. 방송인가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진짜 많이 쓰시죠. 이제 그만큼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월에 몇 억은 우습게 버는 정도로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텐데, 표에서 회색을 제외한 것들이,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 표시를 한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위탁, 사입, 생산 세 가지 정도 방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입이나 생산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으로는 좀 불리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제조는 할 수도 없고 위탁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잘 파는 스킬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로 시작하냐? 먼저 사입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형식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로켓 배송은 100% 사입입니다. 물건이 있어야 바로바로 배송을 할 테니까요. 근데 물건을 사와서 판다고 하면 만약에 안 팔리면요?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크가 크죠. 응. 옛날에는 이제 제품 등록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량 등록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맞아요. 간단하게 방식을 설명해드리면, 물건을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막 올려요. 일단 물건이 없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 상품 사진도 찍고 상세 페이지 등도 조금씩 수정을 하고 해서 좀 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대량 매입을 해가지고 팔고, 거기서 좀 더 잘 팔리면 브랜딩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일단 막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잡힐지 모르지만 일단 뿌려놓으면 그 중에서 팔리는 게 생긴다, 이런 논리였었어요. 네. 그게 옛날에 먹혔는데. 맞아요. 요즘엔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수동 등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상품 노출이 뒤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냥 거의 뭐 안드로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안 팔리거든요. 아예 안 팔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쿠팡에서 정말 중요한 건 상위 노출이고,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광고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에서도 이제 쿠팡 광고를 돌리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뭐 이런 거에서 외부 플랫폼에서 유입을 위한 마케팅을 합니다. 초반에는 특히 이제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봤어요. 그 쇼츠 같은데 댓글에 막 쿠팡 링크 이런 거 막 달려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광고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에 쿠팡에서 물건을 팔려면 로켓크로스 아니면 로켓배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물건을 쿠팡 창고에 넣어놓고 배송만 쿠팡이 해주느냐, 아니면 내 물건이 아니고 쿠팡에다 아예 물건을 파는 방식이냐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품이나 CS 처리는 전부 다 쿠팡에서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완전 개꿀 아니에요? 그렇죠. 일 편하기는 진짜 편하죠. 응. 이제 세상에 근데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죠. 수수료를 또 가져가는구나. 네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안 그래도 이 쿠팡에서는 되게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저것 막 수수료며 뭐 광고비며 이런 거 쓰면 마진 남기기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쿠팡에 들어가려면 원가율을 30%, 4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장터모님 며칠 전에 커튼 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사셨어요? 2개 사가지고 네. 길이 맞춰보고 집에 자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또 모르니까 네네. 그냥 2개 사가지고 네. 하나 반품하고 그랬죠. 그쵸. 반품에도 공짜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쵸, 개꿀. 근데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옥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반품비는 이제 판매자가 내거든요. 에? 근데 그거 쿠팡이 내주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판매자보다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막 반품해. 맞아요. 쿠팡은 반품률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광고비며 배송비 관리를 잘 못하면은 마진율을 30% 정도로 잡아놔도 다 까먹고 실제 순수익은 본전도 못 뽑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플랫폼 수수료는 10%대지만 배송비 수수료, 물류비, 반품 비용 다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30에서 40%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광고비까지 빼게 되면은 역마진도 보는 거죠. 피눈물 나겠는데요? 저 그렇죠. 약간 너무 진상 같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판매자들의 피눈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점, 단점이라고 하면은 쿠팡의 정산 주기는 길면 2달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2달을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산 시스템 같은 거 있다고 하던데? 선정산 있죠. 근데 그것도 수수료가 또 붙어요. 아니 정산 빨리 해준다고 또 수수료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약간 날강도 같은데? 싫으면 안 해야죠, 뭐. 와 역시 대기업은 그렇죠. 다르다. 이제 트래픽이 많으니까 이 자신감의 표현이죠, 어. 사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자본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선정산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2달은 버틸 만한 자금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물건을 팔아도 다음 달에 당장 팔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카드깡 하다가 접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꼼꼼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벌고 뒤로는 까먹기가 아주 쉽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쿠팡은 이미 굵직한 고수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뚫어내면 진짜 돈 버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쿠팡을 도전했었죠. 물론 잘 안 됐지만. 아 근데 저도 저 같은 약간 숫자에 약한 사람들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엑셀로 다 이렇게 내가 어디에다 얼마를 썼고 이런 거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은 계속 벌리는데 통장에 쌓이는 돈은 없는 그러니까.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좀 확실히 좀 쿠팡은 기회가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래도 기회가 커도 뭐 자본금이나 좀 정산 같은 진입장벽이 조금 그렇죠. 있네요.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그 요즘에 유튜브 보면 약 그 해외 구매 대행 이것도 진짜 많잖아요. 작년에 엄청 붐이었죠. 요즘에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영상을 제가 클릭을 해서 그런지 추천 영상에는 많이 뜨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아주 뚜렷한 시장이에요. 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예전과 지금의 시장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해구대를 시작하시려거나 아니면 고민해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말할 이 내용은 염두를 해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해구대는 다른 온라인 판매랑은 다르거든요. 보통 물건을 판매하면 도소매업으로 들어가는데 해구대는 서비스업으로 들어가요. 예? 물건 파는데 왜 서비스업이에요? 말 그대로 해외 구매 대행업, 말 그대로 판매업이 아니고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오바오나 뭐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데서 물건을 가져와서 쿠팡,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것도 뭐 주문 들어오면 그냥 배송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서비스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구대는 배송 과정에서 배대지라는 걸 쓰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영상 뜨니까 뭐 거기서 맞아요, 배대지 이러는데 근데 네. 뭐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이제 중국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한국 고객집으로 바로 택배를 보내주면 좋은데 보통 해외 배송이 안 되거나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중간 물류 창고를 거쳐서 물건을 보내서 거기서 검수를 하고 다시 한국집으로 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을 넣으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배대지를 이용해서 한국 발송한다.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신 이렇게 주문만 해주는 거니까 구조 자체는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구조는 진짜 간단해요. 이게 표에서도 보시면 딱히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한때는 부업으로 엄청 핫했어요. 근데 2025년 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하루에 수천 개씩 등록하는 단순 대량 등록 방식을 이용했는데 특별히 잘 팔리는 물건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제목에 같은 상세 페이지에 마진도 어차피 다들 박하게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교환, 반품 문제가 진짜 까다로워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요즘에 쿠팡, 로켓 배송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오늘 시켜서 오늘 오기도 하는 이 시대에. 그럼요. 아침에 시켜놓으면 저녁에 와요. 그러니까 기본 2주나 걸리는 해외 배송은 잘 안 하시죠. 실제로 이제 해보시면은 배송 독촉 전화가 진짜 많이 온다고 해요. 전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수강생분들 중에서 해구대 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CS가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송 언제 와요? 왜 통관 안 돼요? 파손됐어요. 이거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누구는 자기야 이런 소리 들었다던데. 아 이번에 저희 그 인천 가가지고 네, 인터뷰해 주셨던 대표님이 그런 비하인드 썰. 약간의 성적인 막 그런 오. 것들도 많이 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좀 진짜 인류에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쵸. 요즘에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해외 상품을 사려면 다들 생소해서 구매 대행업자에게 구매를 한 건데 이제는 플랫폼에서 직접 무료 배송으로 5일 만에 받을 수가 있어요. 창터모님이라면 마우스 하나 사려고 합니다. 똑같은 중국 제품인데 2주 걸리고 더 비싼 제품, 아니면 테무에서 5일 만에 오는데 또 싸! 그럼 뭐 사요? 무조건 태무지. 당연하잖아요. 싼 데다가 배송도 빨리 빨리 와. 오고, 응. 무조건 태무 사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 이제는 물건을 보는 안목과 잘 파는 능력이 있는 전문 셀러의 영역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뭐 해외 구매 대행은 뭐 재고가 없어도 된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데 이제는 옛날처럼 뭐 단순 대량 등록 방식으로는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아졌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하시는 학교장터는 네. 어떤가요? 학교장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위탁, 사입, 생산 모든 방법으로 유통이 가능하고 특이한 점으로는 용역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용역이 혹시 뭔지 아시죠? 네. 용역, 그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외부에서 선생님 초청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미술, 강의, 그림 그리기, 만들기, 체험활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용역으로 학교장터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별걸 다 파네요. 네 맞아요. 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재능이 없어서 뭐 팔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다 파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 대절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아, 버스 대절. 네, 뭐 수학여행이나 소풍 갈 때 이렇게 같이 인솔해 주시는 선생님도 구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댄스 클래스 이런 거 열어볼까? 아. 학교장터에서 이제 등록만 하면은 사실은 다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위탁이나 제조를 많이 해요. 제조는 이제 제조사에서 직접 생산해서 등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위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사입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아, 사입도 가능하기는 한데 저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전체적인 학교장터 흐름을 봤을 때 추천해드릴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요?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는데 이제 보통 다른 플랫폼들을 보면은 상위 노출이 중요하고 상위 노출을 한 제품 몇 개가 나의 모든 매출을 캐리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학교장터는 상위 노출, 최저가 시스템 자체가 플랫폼 내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장터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올려놓고 위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위탁으로 하면 최저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마진을 너무 적게 남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장터는 수수료 자체가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나 마케팅도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른 플랫폼들은 수수료가 뭐 보통 10%뭐 이 정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광고비까지 하게 되면 한 30%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30%를 그냥 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 플랫폼 수수료 자체가 30% 가까이 되는 플랫폼들도 많아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학교장터는 1% 내외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가져와서 타 플랫폼하고 똑같은 가격에 올린다고 해도 실제 판매자의 마진율은 30%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럼 똑같이 물건을 팔아도 훨씬 더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떼가는 게 적으니까. 아, 옛날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좀 비싸도 그냥 좀 귀찮으니까 그냥 사시나 사시나 보다 네. 막 이랬는데 네네. 이런 구조가 또 숨어 있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이면 아까 해외 구매 대행처럼 뭐 프로그램으로 막 몇만 개씩 이렇게 막 대량 등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학교장터는 이제 아시겠지만 한 달에 300개 제품밖에 못 올리게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물건을 10,000개까지밖에 등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00개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물건을 잘 선별해서 등록해야 되고, 무턱대고 아무 제품이나 올린다고 팔리는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한 달에 300개 올려야 되는 거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뭐 학교장터도 프로그램 같은 거는 또 필수인가요? 아, 필수였으면 아마 저는 접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과거에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에 애기 목욕도 시키면서 한 달에 300개 이상 꾸준히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프로그램이 아예 없었어요.
이제 시중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써주시면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이렇게 마케팅할 필요가 없이 올리기만 해도 막 팔린다고 그러면 네네. 진입장벽이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뭐 해외 구매 대행처럼 막 과포화돼가지고 막 레드오션이다 막 다 죽자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학교 장터 자객 역할로 오신 건가요? 하나씩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시장이든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 장터 하면 모두가 돈 번다. 이런 시장은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동산도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주식도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은 소식을 알잖아요. 매출 신기록도 최근에 세우시고 지난달에는 강의 들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순수익 1,000만 원. 네, 부러워. 아, 배 아파. 신기록 찍으신 분도 나오고 한단 말이죠. 장터분님도 곧 찍으실 거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언제쯤 찍을란지. 네, 다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장터모님이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전혀. 오히려 중간 2한 것 같아요, 요즘에. 2학까지는 아니고 중간 정도는 가시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은 잘 모르겠지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모르니까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분명히 된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달에 등록할 수 있는 제품 수량이 300개예요. 다른 플랫폼은 제한이 없으니까 막 하루에도 몇천 개, 몇만 개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장터는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품들을 소싱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닭등이랑은 결이 많이 다르죠. 잘 팔리는 물건을 잘 팔리는 가격에 그 외에도 이제 학교 장터 특성에 맞게끔 올려야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작아 보이지만 지금 1조가 진작에 넘은 시장이고 계속해서 매년 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레드오션이 될 것 같아서 못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네. 그치. 1조면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아까 해외 구매 대행은 CS가 막 헬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CS는 어떤가요? 학교 장터는 일단은 반품이 거의 없습니다. 반품을 한 게 한 5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교환도 사실 거의 없기는 한데 교환은 좀 더 반품보다는 많거든요. 근데 사이즈 교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만 간혹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이랑 진짜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다르네요. 나죠. 네네. 왜냐면 쿠팡은 10%에서 20%까지도 가잖아요. 반품률이. 맞아요. 진짜 완전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무래도 쿠팡이나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시장이 좀 작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장터는 상한선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학교 장터 안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도 순수익을 몇천씩 벌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상위 1%.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에이. 나 같은 사람들 네, 우리는 기준으로? 굉장히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이상 했을 때 잘하면 월 순수익으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했는데 왜 1,000만 원 못 벌죠? 보통 이해한가 보네요. 학교 장터는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가 막 큰 돈을 벌기는 힘들거든요. 다른 수강생분들을 봐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기준으로 평균적으로는 순수익 기준으로 200~300만 원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시는 만큼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고요. 물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잘 적용해야 되고 성실히 물건 등록도 하셔야 되겠죠. 저 네. 요즘 좀 해이해졌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 달에 한 200개밖에 못 올려가지고. 그래도 이번 달에 매출 또 신기록 찍지 않았나요? 맞아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조만간 찍겠지만. 풀어줄 거니까. 그래서 인터뷰하신 대표님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엄한 방향으로 뭐 성과를 못 내셨다가 나중에 가서야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인터뷰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학교 장터는 처음부터 막 본격적으로 몇 천만 원 벌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짬나는 시간으로 월 300에서 500 정도 꾸준한 현금을 만들어 놓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학교 장터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저 같은 초보자들은 좀 그래도 그나마 하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학교 장터로 시작하시진 않았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른 거 하다가 잘 안 그치, 돼서 오신 거죠. 돌아서 잘 안 되다가 네. 정착을 하게 됐는데 네네. 좀 하기 잘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쿠팡 같은 거 줬으면 좀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플랫폼을 고르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찐 초보를 위한 기본적인 유통 구조를 그리고 장단점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실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중요한 건
돈을 벌고 싶은 마음만 정말 진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가 돈을 잘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다 돈을 잘 벌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정이 딱하고 인품이 선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런 분들만 저는 솔직히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슬픈 사실은요, 간절하다고 했지만 그만큼의 노력과 끈기는 지불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사실 공부는 안 하면서 성적은 잘 받고 싶은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를 접는 그날까지는 학교 장터 하시는 데에 도움되는 영상 혹은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영상을 제가 아는 선, 겪은 선에서는 최대한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솔직히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보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그 차이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많은 인터뷰해주신 성과 내신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의 듣고 노하우를 더 잘 적용하고 덜 적용하고 뭐 이런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은 실행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실행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돈 버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이제 그만하고요. 핑계 진짜 이제 우리 그만 대고요. 그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학교장터 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